오늘은 저희와 긴밀하게 협업하시는 법무사님 모시고 사업주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다뤄보려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께서 법인 전환하시거나 신규 법인 설립하실 때 법무사님 많이 찾으시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위해서 저희 법무사님 찾는 경우 많은데요. 저희 고객사분들께 이런 문제에 처했을 때 저희와 연계된 법무사님과 협업을 하고 있죠. 저희 청와는 다양하게 법무, 노무, 지원금 관련해서 네트워크 만들어가지고 같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숫자를 다루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지만 법률 다루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사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 한번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인천 송도의 여성 법무사이신 조명혜 법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명희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명혜 법무사입니다. 보통의 사장님들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이제 법무사님은 법인 설립할 때만 찾는 걸로 알고 계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법무사님께서 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법무사가 할 수 있는 게 추정의 3항까지 모든 법률적 문제를 관여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아주 일부네요, 그죠? 아주 일부죠. 아주 일부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잖아요. 모두 다 법무사 가지고 관여를 하게 되죠. 예를 들자면 태어나고 살다 보면은 집을 살 수도 있고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파산할 수도 있고 돈이 떼일 수도 있고 사기칠 수도 있고 사기 당할 수도 있고 사기치는 경우는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때마다 법무사들이 다 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무사님께서 하시는 업무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도 굉장히 넓고 다양한 것 같아요. 법무사님께서 어떤 전문적으로 난 이 부분 한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법인 업무 많이 하고요. 등기는 기본적으로 법무사 고유 업무니까 돈 떼이거나 돈 못 받았을 때 하는 일반적인 소장 작성 대리 그 정도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죠. 어느 자격증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법무사 영역에서도 사무장 사무실이 사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있죠. 네. 네, 있죠. 법무사한테 직접 맡기는 것과 사무장 사무실에 맡기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다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나오는 얘기들인데 물론 능력 있는 사무장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분들은 이제 자기가 했던 업종만 그것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상업 등기를 하는 사무장님 사무실 등기밖에 안 하시죠. 시험 출신의 법무사들은 대체적으로 모든 거 등기 하나 하면서 소송 물어보고 소송 하나 하면서 파산 물어보시고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등기 맡기면서 여러 가지 소소한 법률적인 문제를 전부 다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런 데서는 깊이가 있죠. 사실 세무 쪽도 그렇거든요. 사장님들께서 오셨을 때 장부 기장만 맡기신다고 하시지만 장부 기장 맡기시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도 여쭤보시고 앞으로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또 여쭤보시고 집안의 대소사에 세금하고 관련된 그런 걸 다 여쭤보시듯이 법무사님도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세무사님들은 세금하고 관련된 거죠. 저는 인생에 관련된 걸 또 거의 다 물어보세요. 사장님들 만나보면은 법인 등기를 혼자 그냥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법무사님한테 맡기면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검토가 된다거나 그럴까요? 법인 설립 등기는 혼자 할 수도 있으세요. 뭐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설립 등기하면 할 수 있는데 법인 설립하고 이제 끝낼 거 아니잖아요. 법인에 이제 운영을 하시면 3년에 한 번씩 중임 등기도 하고 뭐 증자도 할 일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법무사들의 조언이 필요한데 법무사를 어차피 맡기게 돼 있는데 설립은 그냥 혼자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 정의하고 싶으시면. 네. 법무사님께서 인생에 있어서 되게 관여하실 부분이 많으시다 보니까 의뢰인 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요.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래요? 네, 무감각해져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법률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만지 그것만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해요. 법무사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세요? 어떤 분이 유부남한테 돈 뜯겨가지고 온 VJ 밤중에 오셔가지고 그 유부남이 전화를 안 받는데 무서워가지고 유부남한테 통화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막 그 자리에서 빨리 전화하라고 지금 내가 있잖냐고 막 이러면서 전화했더니 2번 안 받다가 받더라고요. 어떻게 법무사님 어떻게 막 이러 자연스럽게 전화하라고. 근데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빠가 줄게. 오빠가 언제 떼어먹는 거 봤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서 다 녹음하고 당사자가 낀 녹음은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해서 채무 승인의 답변을 받아냈죠. 왜냐면 입증 자료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녹음 공중 뜨고 그건 좀 인상적이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유부남한테 당했을까?
법무사님 얘기를 듣기로는 법무사님께서 되게 늦은 나이에 수험생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언제 시작하셨어요? 제가 법무사를 택했던 이유는 실은 세무사도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영어가 일단 늦은 나이여서 영어 다시 공부 토익 안 되고 두 번째 이게 느려요. 이게 숫자 감각이 전자계산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느리죠. 그래서 이거는 나이의 한계구나 해서 영어가 없는 법무사가 딱 눈에 꽂혔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험가에 가보면 법무사들이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아요. 젊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수험가에 보면은 거의 40대 늦깎이 수험생들이 많죠. 한 5년 정도 무작정 외우고 5년에서 7년 정도 진짜 고생을 하면은 웬만하면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에서 7년이에요. 요령껏 공부하시면 한 3년? 비법대생 기준입니다. 뭐 사시 이런 거 아니고. 법무사님 몇 년 하셨어요? 전 2년 했거든요. 이야, 2년 만에 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이죠, 요령. 야. 머리는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법무사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해력은 제가 진짜 없거든요. 다만 조금 암기는 좀 잘 되는 편이에요. 네. 또 두 번째 조금 장점이 빨리 어떤 거를 버리고 이건 취하고 이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건 필요 없어. 넘어가. 이런 거는. 이건 틀리고 말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는 드립하는 거 있잖아요. 중요한 단어는 약간 그런 능력은 좀 있었었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하신 거네요. 그거는 좀 약간 유리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논술 선생이었거든요. 정말요? 논술가 있어가지고 약간 구조하고 암기하고 요약하고 막 이런 걸 좀 잘하는 2차 과목은 상당히 수월했어요. 예. 이야,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겠지만 간단하게 만든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이만한 거를 이만큼 만들고 이만큼 그렇죠. 만들고 간단하게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제일 구조화시키고 빨리 뼈대부터 빨리 추리고 정리가 되고 이게 제일 이 모든 자기사 시험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회계사 준비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렸어요. 세무사로. 그래가지고 세무사를 3년 만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회계사까지 다 하면 저는 5년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 해주신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네, 붙을 때 되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들더라고요. 그쵸? 공부할 게 줄어들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따만한 두꺼운 책들을 그냥 한나절도 안 돼요. 한 4시간이면 다 봐요. 이렇게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붙는 거예요. 붙겠구나라는 느낌이 오는 거죠. 예. 혹시 수험 생활을 직장 병행으로 하셨나요? 안 해요. 올인. 올인. 그럼요. 예. 공부를 할 때 하루에 3시간씩 4시간씩 꾸준히 하는 것보다 그냥 12시간 13시간 딜파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음날 쉴 때 쉬더라도. 왜냐하면 연결이 되거든요. 3시간씩 공부하면은 매번 30분씩 운동한 다음에 지방 연소하기 직전에 그냥 살을 안 빼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에요. 진정하게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한 7시간 8시 할 때 그 해안이 오면서 딱 느껴져요. 7시간에 공부하는 게 실제 3시간만씩 3시간만씩이 아니라 훨씬 더 2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할 때는 그 단원이 다 끝날 때까지는 아작을 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0시간을 공부할 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쉬어도 돼요. 하루에 꼭 3시간씩 규칙적으로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봐요. 특히 법률 공부는. 한 과목을 하되 그냥 한방눈이 쌓이듯이 막 집중해서 공부를 쭉 그냥 아작이 내도록 아작을 만드는 거죠. 그냥 뽀개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응용이 돼요. 학원가에서 제가 전설이었어요. 학원가에 도서실을 끊었는데 그 도서관에 이제 나간 다음에 서로 경쟁이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으면 붙는 자리라고. 안 좋은 자리였거든요. 그 입구에는 시끄러운 자리였는데도 야 거기 붙었댄다. 야 지독한 저 아줌마 막 이러면서 전설적인 분이셨네요. 학원가에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도 아니고 완전 비법되고 초단계에 붙은 케이스여가지고 좀 운이 좋았던 부분도 있었죠. 쭉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직장 병행으로 붙기는 쉽지 않아요. 권하지 않고요. 그냥 망가져요. 삶이. 나와서 그냥 1, 2년 정도 열심히 한다 생각하시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자녀분이 세무사세요. 그래서 자녀분을 법무사가 아닌 세무사를 시키신 이유가 있으세요? 영어가 되니까. 영어가 되니까. 그랬군요. 네, 그리고 이게 되잖아요. 젊으니까. 법무사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런 공부 노하우를 그대로 전달했죠. 그대로 와. 근데 좀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틀에 맞춰가지고 학원 진도에 맞춰서 뭐 동영상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게 현장을 좀 좋아하는데 저 자녀는 자기 주도적으로 따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하루에 6시간 7시간 공부 안 했어요. 근데 많이 놀았어요. 많이 놀고 쉬고 그 다음에 뭐 퍼즐러?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그야말로 퍼즐러입니다. 근데 퍼즐러 12시까지 잤어요.
매번 12시 1시까지 자고 야, 너 붓지 않겠다 막 이런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낮 1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공부해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7시간 동안 한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었대요. 다 그래요. 3시간씩은 안 되고 7, 8시간씩 한 자리에서 있었는데 대신 그 로스된 시간 없이 저 같은 경우 3시간은 딴 생각했거든요. 책상에서. 근데 그 친구 그 시간에 잔 거예요. 아드님은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2년이요, 2년. 더보다 더 조금. 전 2년 3개월, 우리 아들 2년 1개월. 와. 그리고 제가 많이 알려준 게 진도를 빨리 빼야 돼요. 학원 진도보다 항상 한두 달 정도 빨라야 돼요. 예. 그것도 좀 중요해요. 내가 학원 진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학원 진도가 나를 따라오는, 미리 난 돼 있고 이런 분위기로 가라.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이제 1차 과목이 끝나면 너는 벌써 2차를 좀 준비하고 있어야. 이런 식으로 한 템포를 항상 빠르게. 저도 그랬고.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1차만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 2차까지 다 멀리 2차는 그냥 1차 할 때 2차는 벌써 1차를 염두에 두는 과목부터 먼저 공부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저도 항상 학원 진도보다 항상 빨랐어요. 지금 법무사로서 한 8년 이렇게 일하신 거죠, 그죠? 직업 만족도는 어떠세요? 저는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법무사는. 진짜. 제가 이제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돈이 되든 안 되든 다 겪어봐야 돼요. 그렇죠. 경험적으로. 더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법무사를 시험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성분들이 하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실제 의뢰인분들 여성분 법무사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상한 일들이 살다 보면 많이 있잖아요, 아까처럼. 근데 여성분들한테 얘기를 터놓는 걸 더 편안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대우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하기에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세무사들도 남자가 훨씬 더 많아요. 이 바닥을 보면 대부분이 남자인데 여자가 소수잖아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일을 해보니까 사장님들이 여자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게 그럼요.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의뢰인 분들을 이렇게 상대하는 데 있어서 여자라서 이런 것이 유리하다, 그런 생각 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 사무실 이용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저의 소개로 법무사님과 이렇게 통화하신 분 많으실 텐데요. 이 기회에 저희 법무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굴도 뵙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